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TRV 해석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초 내용 및 고장 시 TRV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게 있죠. 자, 어떤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자, 이 친구가 가공선로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공선로에서 차단기, 즉 서킷, 브레이커가 온, 오프 작동 과정에서 자, 여기 차단기 극간 사이에 전압 있죠. 극간 사이의 전압이 이런 식으로 요동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압이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자, 일종의 과도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과도 상태는 자, 파워 소스 있죠. 파워 소스가 뭘까요? 자, 발전기를 의미하죠. 자,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주파수는 50 또는 60Hz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Hz인데 50Hz도 있나요? 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Hz가 픽스이고요. 자, 다른 나라에서는 50Hz를 사용하기도 하고 50, 60Hz를 자,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파워 소스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50 또는 60Hz 전압 파형에다가 이러한 과도 상태 있죠. 자, 여기에서 주파수는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L은 공기 중의 투자율을 의미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C는 공기 중의 유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도 상태에서 주파수는 자, 빛의 속도 크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반드시 자, 숙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50 또는 60Hz의 파형에다가 자, 루트 LC 분의 1이라는 파형이 합쳐져서 우리는 TRV라고 하는 현상을 자, 분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구성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첫 번째로 TRV 기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TRV의 종류에는 자, 대표적으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 TRV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용량성 소전류 관련해서 TRV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도성 소전류 관련해서 TRV가 있어요. 자, 네 번째 근거리 선로 고장이라고 해서 쇼트 디스턴스 라인 폴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요거 있죠. 고장이 발생했을 때 TRV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토대로 해서 자, 학습을 하면 자, 회로 분석하는 것이 좀 간편해질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이 끝난 다음에 2차 시, 3차 시, 자, 4차 시 자,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 단상 지락이 발생했을 때 TRV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RV는 중첩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자,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중첩의 원리를 자, 사용하면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로 찢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과도 상태 있죠. 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얘를 어떤 관점에서 살펴볼 거냐면 자, 첫 번째로 집중 정수 관점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나머지는 진행파 관점을 도입을 해서 왜 차단기 극간 전압이 2배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TRV 단상지락 시 차단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얘는 자, 이상적인 차단기를 가정했을 때 어떠한 차단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실제 차단기를 가정해서 차단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TRV 기초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TRV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전원 전압이 있어요. 자, 파워 소스라고 해서 제너레이터에서 공급하는 전원 전압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전원 전압은 50Hz 혹은 60Hz의 주파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서부 동부가 나뉘어서 60Hz 혹은 50Hz를 나눠서 쓰게 됩니다. 여기에 초고주파 과도 상태 전압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하는 진동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고주파 과도 전압이란 공기 중에 투자율과 유전율의 에너지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동수를 결정하는 것은 빛의 속도 크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루트 LC분의 1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가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빛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의 투자율과 유전율의 에너지 전달 과정이므로 당연히 빛의 속도가 진동수와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빛의 속도로 1초를 진행하면 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0.1초 동안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TRV는 분석의 용이성에 따라서 집중 정수 회로로 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진행파로 해석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첫 번째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 TRV, 자, 두 번째로 용량성, 소전류 관련해서 TRV가 있었고요. 자, 세 번째로 유도성 소전류 TRV가 있었고, 자, 네 번째로 근거리, 선로 고장, SLF가 있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주로 집중 정수를 활용해서 RLC 이 세 가지 소자로 TRV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면 진행파를 살짝 넣어서 이 친구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진행파로 분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 전자기파는 우리 자, 라디오 웨이브라고 해서 전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요. 적외선, 자외선, 자, 엑스레이, 감마선, 자, 이런 친구들을 전부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비저블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비저블 라이트가 뭘까요? 가시광선이죠. 자, 전자기파는 전파도 있고요. 적외선도 있고요. 자외선도 있고요. 자, 감마선도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 뭐도 있다? 가시광선도 있어요. 자, 이 모든 친구를 합쳐서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파는 전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태양에서 빛을 받는데 자, 태양에서 가시광선만 자, 우리 지구로 방출을 할까요? 자, 그건 아니겠죠. 자, 이러한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모든 친구들을 자, 태양에서 지구로 빛의 속도를 통해서 이러한 전자기파들을 방출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 눈에 관측되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가시광선이 되겠죠. 자,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TRV는 주로 자, 서킷 브레이커의 개폐 동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 가만히 잘 있던 회로에 자, 차단기가 ON 또는 OFF를 하게 되면 자, 새로운 정상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어떠한 정상 상태에서 새로운 정상 상태로 넘어가려면 당연히 과도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게 있죠. 우리 공룡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자, 인류가 있죠. 자, 공룡만 살고 있는 정상 상태
A가 있을 거고요. 자, 사람만이 살고 있는 정상 상태에 B가 있을 겁니다. 자, A에서 B로 넘어가려면 자, 어떠한 과도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TRV는 주로 서킷 브레이커의 개폐 동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킷 브레이커는 고정부와 가동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제가 간단하게 모델링을 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가 바로 고정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얘를 가동부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두 접점이 벌어질 때 이상적인 차단기 관점에서는 자, 우리 차단기가 자, 열리는 것은 자, 언제 열린다라고 가정하죠? 자, 전류 0점에서 차단기가 열린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차단기에서는 전류 0점에서 그 즉시 완전 개방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더불어서 아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 상태에 있는 차단기가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전류 0점에서 바로 차단기가 열려버린다. 자, 이렇게 이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차단기는 어떻습니까? 자, 차단기가 온 상태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를 거치죠. 그렇죠? 가동부가 서서히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속적으로. 그래야 완벽하게 완전 개방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 0점에서 차단하기 위해 가동 접점이 이동하는 시간이 존재하죠. 아주 짧지만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이상적인 차단기와는 달리 바로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죠? 자, 이때 가동 접점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자, 접점 간의 극간이 어떻습니까? 짧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가동부와 고정부 사이에는 아주 큰 전개가 걸리겠죠. 그래서 극간 간격이 짧을 때 가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아크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고정부가 있고 가동부가 있다. 자, 고정부와 가동부 사이에 절연을 파괴할 만한 강력한 전개가 가해지는 거죠. 자, 이러한 큰 전개로 인해서 자, 차단기 내부에 절연 상태가 파괴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크가 형성이 돼요. 자, 이 아크는 일종의 저항 성분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접점 간 극간의 거리는 자, 일정 시간 동안 벌어지므로 자, 이동 초기에는 큰 전개에 의해서 차단기 극간의 절연을 파괴하여 아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크가 발생하면 자, 아크 저항 그리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전압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전압이 존재하니까 아크를 따라서 아크 전류가 흐르겠죠. 따라서 아크 전압, 아크 전류가 생성되며 자, 이 둘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동위상이 되겠죠. 당연히 저항 성분을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과 전류는 동위상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에 고장 전류가 이전에 흐르고 있었다면 선로 역할을 대신해서 통전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단기 이 사이에는 아크 전류도 흐르고요. 자, 고장 전류도 같이 흐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요 점을 잘 알아두십시오. 선로처럼 통전 역할을 담당하여 기존의 고장 전류 역시 차단기 극간에 흐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크를 없애야 되겠죠. 자, 우리가 회로를 분리하려고 차단기를 쓰는 건데 자, 아크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 소호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첨가시켜서 없애주려고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자, 공기가 있겠죠. 공기를 아주 강한 압력으로 불어넣으면 자, 아크가 소호되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SF6라고 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소호하는 작용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사용하는 차단기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 에어 블래스트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죠. 그래서 A, B, B라고 합니다. 그리고 SF6 가스, 자 얘를 활용하는 걸 우리 가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GCB라고 하고요. 보통 170kV에서 800kV까지 특구함용 있죠. 자, 이 친구들은 주로 SF6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SF6 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씩 SF6 가스가 아니라 다른 가스들로 좀 대체를 하려고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일반 배전용 있죠. 배전용 큐비클 같은데 자, 뭘 쓰냐면 자, 백큐을 써요. 자, 백큐이 뭡니까? 자, 진공이죠. 진공 상태를 이용해서 아크 성분을 흩뜨리게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기나 SF6를 사용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타력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단기 내부를 진공 상태와 가깝게 해서 자, 아크 이온 성분들 있죠. 얘네를 퍼지게끔 합니다. 이 친구들을 VCB라고 하고요. 자력식 차단기라고 합니다. 자, 요 점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TRV의 대표적인 예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고장시 차단을 하는 게 바로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집중 정수 회로를 주로 사용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할 게 바로 용량성 소전류 관련한 TRV가 되겠습니다. 자, 리딩 파워 팩터 스몰 커런트라고 해서 무부하 송전 선로의 개폐 과정에 있어서 TRV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도성 소전류 관련해서 자, 재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오프 하는 과정에서 전류가 재단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전류가 재단이 되면 자, 이 식에 의해서 아주 큰 TRV가 걸리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자, 3차 시에 알아보고요. 자, 네 번째로 근거리 선로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쇼트 디스턴스 라인 폴트라고 해서 1950년대에 이 현상을 발견을 했고요. 이런 거죠. 차단기가 50kA 전격 차단 용량을 갖는 차단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고장 전류가 전격 차단 전류에 약 한 20-30% 정도 되는 전류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 차단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을 할까 하다가 고안을 해낸 것이 바로 진행파에 의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4차 시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고장 전류가 전격 차단 전류보다 좀 많이 작은데 왜 차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단상 지락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TRV는 우리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T는 0일 때 차단기가 자, 열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라인 1번이 있죠. 자, 라인 1번에 해당하는 특성 임피던스가 Z1이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자, 라인 2에 해당하는 특성 임피던스를 Z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락이 발생한 곳을 보니 Z2와는 관계가 없이 자, 비접점에 가깝게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자,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두 가지로 찢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친구들은 자, 날려버려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인 1번에 있는 이 친구가 분포 정수 대신에 자, 집중 정수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과 L로 모델링을 하고요. 차단기 자, A 접점에 있는 자, 정전 용량을 자, C로 모델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B 접점에서는 자, 지락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Z2는 지금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찢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RLC 그대로 오는 거고요. 자, 여기에 고장 전류 스몰 i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파워 소스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항목이 되겠고요. 그런데
차단기를 연 거죠. 자, 차단기를 열었으니까 전류가 흐릅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자,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I를 흘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 소스를 떼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트랜지언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랑 얘네를 합치면 요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랑 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테디 스테이트 항목에서 고장 전류 스몰 i가 흐르겠죠. 그러면 j 오메가 c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친구이기 때문에 고장 전류는 여기로 주로 흐르겠죠. 스몰 i가요. 그래서 고장 직전 전류는 자, C에 흐르는 전류가 작기 때문에 저항과 인덕터 성분이 전압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VA에 걸리는 전압을 자, 전압 강화를 신경 써주지 않고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자, 그대로 VA에 걸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VAT에 걸리는 전압은 자, 파워 소스에 걸리는 전압 크기와 거의 같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항목 보도록 할게요. 자, T는 0인 시점에 직류 전류 I를 자, 이 친구 반대 방향으로 걸어주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VAT에다가 마이너스 2 전압을 T는 제로인 시점에 가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T는 제로일 때 2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전압을 가해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과도 상태에 있어서 VAT의 초기 전압은 마이너스 2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VA의 정상 상태에 있어서 T는 제로일 때 초기 전압 2랑 T는 제로일 때 마이너스 2 전압이 더해져서 T는 제로일 때 A와 B 사이에 이 전압 크기를 계산을 해봤더니 값이 제로가 되는 거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이렇게 닫혀져 있었죠. 그런데 T는 제로일 때 열리는 거죠. 자, A와 B 사이에 전압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없겠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저항이 있어요. 그럼 집중 정수 회로에서 자, 여기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전압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초기 전압 마이너스 2 크기를 과도 상태에서 T는 제로인 시점에 갖는다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2 전압 크기는 자, 이렇게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하는 주파수를 갖게 됩니다. 사실은 루트 LC분의 1이 완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잠깐 살펴보겠지만 대략적으로 루트 LC분의 1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코사인 값을 우리는 주파수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친구들은 감쇄를 하겠죠. 자, 감쇄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게 돼요. 자, 이 친구는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직렬 RLC 회로에서 자, 감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러한 과도 상태를 RLC 회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 내용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IL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스몰 i가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자, 스몰 i는 이렇게도 흐르고 자, 이렇게도 흐를 겁니다. 그래서 i는 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IL이 더해져서 스몰 i가 되는 거죠. 자, 라지 i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2번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VA에 걸리는 전압은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같죠. 그래서 ILT와 R이 곱해져서 전압 강화 이 친구가 되는 거고요. 자, 인덕터 사이에 걸리는 역기 전력은 얘네가 될 겁니다. 따라서 VAT는 이 두 친구의 합이 돼요. 그래서 1번식을 2번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식에서
ILT는 라지 I-C DVAT DT가 되겠죠. 자, 얘를 IL 이 친구에 대입을 하고요. 자, 여기 IL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과 I를 곱해서 RI가 되고요. 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곱해져서 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I 값은 자, 직육값이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자, 날라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0이 되는 거고요. 자, 요 친구만 남아서 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예쁘게 정리를 하면 요 식이 돼요. 그래서 우변에는 자, 상수항만 남겨놓고요. 자, 좌변은 VA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쭉 해놓은 거죠. 그래서 3번식을 양변에 LC로 나눕니다.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LC, LC, LC가 되는 거죠. 자, 이 식이 바로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식에서 자, 과도항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자, 없어지게 되는 거고, 요 친구만 이렇게 남게 돼요. 자, 얘를 특성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식 5번이 되고요. 자, 특성 방정식에 있어서 근을 구하면 자, 요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감쇄를 결정하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주파수를 결정하는 친구가 됩니다. 자, 주파수 결정하는 친구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저항값이 솔직히 말해서 매우 작습니다. 절로 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R이 있다 손 쳐도 루트 LC분의 1 주파수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 있죠. 바로 요 뜻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자, 스테디 스테이트 항목이랑 자, 여기에 있는 과도 상태 항을 더하면 자,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습니까? 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고 봤더니 처음에는 전압이 제로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뛰는 거죠. 이렇게 전압이 뛰는 과정을 자, 진행파 관점을 사용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장에서 특성 임피던스가 있는 선로 요 친구랑은 전혀 관계없이 차단기 B점 근방에서 고장이 발생을 했죠. 이 친구는 고려하지 않는 거고요. 따라서 VAT에 있는 전압이 원래는 FM대로 하면 A, B 사이에 마이너스 2 직류 전압이 가해지는 거죠. 자, 이 직류 전압이 자, 왼쪽으로 가는 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자, 우측으로 가는 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자, 우리 라이트닝 서지가 선로에 입사했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서로 찢어져서 진행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고장이 Z2와 전혀 관련이 없이 발생을 했으므로 마이너스 2 전압이 어디로 전부 다 쏠리게 됩니까? 자, VAT 마이너스 VBT. 자, 요 친구 있죠. 얘가 마이너스 2 값을 갖는 거죠. 그런데 Z2의 값이 고려되지 않는 거죠. 그럼 Z1 약분되죠. 그래서 VAT에 걸리는 전압이 마이너스 2V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 2 전압 있죠. 둘이 더하면 초기 값은 제로가 돼요. 그래서 초기 값이 제로가 되고요. 이 전압의 크기를 갖는 코사인 성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의 크기를 갖는 자, 코사인 성분은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부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VAT의 값이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자, 스테디 스테이트 하나, 트랜지언트 하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점에 전압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거의 이 지점에 찍히는 거죠. 대신에 감쇄가 일어나니까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A 지점에만 이런 식으로 전압이 몰리게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건 아닙니다. 문제마다 달라요. 자, 그럼 TRV 차단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브레이커가 이상적인
차단기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VAT는 자, 차단기 극간 전압이 되겠죠. VAT, VBT. 자, VAT랑 VBT가 VBRT가 되고요. 자, VBT가 제로이므로 VBRT가 VAT랑 같은 거죠. 자, 이 식은 우리 아까 전에 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차단하기 전에는 자, 차단기가 이렇게 온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 고장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장 전류는 자, 전압원과 어떻습니까? 위상차가. 자, 전류가 90도 늦죠. 그래서 이러한 고장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차단기가 열린 거죠. 개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이산적으로 완전 개방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길이가 차단기 극간 사이 길이가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자,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전류 0점에서 단번에 차단기 극간이 완전 개방 상태로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차단기가 완전 개방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A, B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까요? 자, 없겠죠. 대신에 이 회로에서는 전압이 진동하겠죠. 그래서 VAT의 전압이 이런 식으로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 트립이 성공했죠. 열렸죠. 자, 허나 극간 사이의 전압은 과도 상태에 접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차단기에 있어서 차단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VA에 걸리는 전압은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자, 대신에 이 지점에 차단기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차단기가 슬금슬금 열리겠죠. 근데 차단기가 열리긴 하지만 차단기 극간 사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아주 큰 전개가 걸리게 됩니다. 자, 이 큰 전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아크가 발생해서 고장 전류는 계속 흐르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전류도 흐릅니까? 자, 아크 전류도 흐르겠죠. 자, 그런데 이 아크 전류는 제가 생략해서 그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크 전압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자, 고장 전류가 여기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면 자, 고장 전류랑 자, 아크 전압도 역시 동위상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부분이면 아크 전압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얘가 플러스면 아크 전압도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마이너스 부분이면 자, 요 친구 아크 전압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전류 0점에서 당연히 차단기 극간이 너무 짧죠. 차단기 극간이 너무 짧으니까 자, 소호되기가 많이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전류 0점에서도 자, 아크가 충분히 소호될 만큼의 극간이 아닌 거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돼서야 차단기가 전부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로소 전류 0점에서 소호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크기가 전부 개방이 되어야 아크를 소호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주 유명한 아킹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킹 타임은 차단기가 차단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소호가 완료될 때까지 이 시간을 우리는 아킹 타임이라고 합니다.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3차 전류 0점에서 소호가 됐고요. 그래서 완전 개방 상태에서 아크도 사라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사이에 고장 전류는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고요. 대신에 여기 회로에서 자, 과도 상태 전압이 VAT에 가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도 상태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빨리 아크를 소호시켜주기 위해서는 가동부의 이동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차단기가 전부 개방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 아크가 전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크를 소호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차단기 극간을 빨리 멀어지게 하는 게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량성 소전류 관련해서 TRV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